입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네, 이제 주말이 시작이 됐네요. 이제 토, 일, 월 해가지고 오늘은 굉장히 또 좋은 연휴의 스타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주말인데 이제 날씨가 좀 흐리다고 합니다. 네,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어느 정도 날씨 잘 확인하셔서 매출하시길 바라겠고, 자,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이제 1% 정도 살짝 올라와서 이제 슬슬 다시 올라오나 싶더니 오늘 9시가 넘어서는 다시 조금 보합 상태, 약간은 그냥 제자리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현재 3,500 중반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고, 이더리움도 아직 250만 원까지는 터치해주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시장을 좀 관망하고 6월 달을 좀 기다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6월의 이슈들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6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 될 것 같고, 하나씩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첫 번째로 이제 6월 1일 디폴트의 어떤 엑스데이트가 나오죠. 제넷 옐런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날짜인데, 아마 채무 불이행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어느 정도 부채 상환의 한도를 상환하면서 상향 조정하면서 어느 정도 서로 합의를 볼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하루빨리 상원과 하원의 어떤 그런 합의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또 6월 1일자로 중국 시장이 개방을 하죠. 이제 홍콩을 통해서 시진핑이 어떤 테스트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뒤에서 이제 잠깐 또 기사화로 언급을 드리겠지만, 계속적으로 중국의 어떤 부자들이 홍콩에 가서, 지금 중국도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계좌 개설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5월 달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크게 한번 들어올 것이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었고, 세 번째 가게 되면 항상 말씀드렸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태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어느 정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상황이 나와 줄 것이다. 중국에서 지금 어느 정도 특파원도 보냈고, 지금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 소식이 조금씩 실마리가 풀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고요. 또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는 리플과 SEC의 소송이죠. 아직 윌리엄 힘먼의 도큐멘트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리플의 가격은 찔끔찔끔씩 오르고 있지만, 한 6월, 뭐 어떤 매체에서는 6월 6일, 뭐 어떤 매체에서는 6월 13일, 또 어떤 매체에서는 6월 16일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한 6월 중순까지, 뭐 넉넉히 6월 중하순까지는 한번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 그 윌리엄 힘먼 문서가 나오게 되면 리플의 승소 또는 합의 소식으로 전달이 될 것이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가져가게 되면 이제 6월 중순쯤,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6월 15일이죠. FOMC 회의가 있으면서 그때 금리를 한 번 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냐, 동결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이 또 맞닥뜨려져 있고, 라스트로 하나 더 가져가게 되면 이제 하반기에는 비트코인의 말이 잘못 나왔네요. 비트코인의 ETF 승인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부분. 우리가 6월 달에 사실 그래서 굉장히 기다려보고 기대해보고 좀 지켜봐야 될 상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보면서 지금 5월 보합권에 있어서는 좀 수량을 모아가는 그런 우리 구독자들 됐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도 이제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자를 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번 더 지금 창을 키려고 하는데, 이더리움 현재 연 추정 보상률 5%고요. 스테이킹 내용 보면 매일매일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25년까지 정말 가져가실 분들이라면, 저는 스테이킹은 무조건적으로 이더리움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에이다도 마찬가지고 업비트에서 어느 정도 스테이킹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테이킹 하면 계속적으로 뭔가 가격에 치중을 덜 하게 되고 본인의 수량이 모아감에 굉장히 또 뿌듯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라이트코인 반감기가 지금 이제
69일 정도, 네, 69일 정도 남았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2달 가까이 남았고, 아직 $90까지는 회복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좀 지켜볼게요. 자, XRP에 대한 내용인데, XRP 고래가 지난 3주간 약 2,300만 달러의 상당수의 XRP를 매집했다. 거의 5,200만 개의 XRP를 매집을 했고, 고래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지만, 우리 세계적인 기득권층, 세력들은 어느 정도 다 서로의 그런 하나의 짜임의 판에 이미 어느 정도 우리는 이미 판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를 하고 그 중요한 코인들을 매집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의 하나가 또 XRP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아직까지는 공포 탐욕 지수가 조금 올라오지 못한 상태로 중립에서 조금 두려움의 상태 아직 좀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새로운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엔비디아 소식 하나 좀 가져왔어요. 뭐 코인과는 어떻게 보면 무관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또 GPU를 생산하는 유일무이한 어떤 그런 회사로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GPU 또 비트코인 채굴 뭐 이런 식의 어떤 암호화폐의 어떤 시장에 따라가는 같이 가는 그런 느낌의 주가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굉장히 주가가 25% 정도 올라오면서 굉장히 지금 폭등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계속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기준으로 또 2.5% 정도가 또 올랐어요. 그쵸?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 이게 만약에 엔비디아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내년 내후년에 있을 BTC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끝나고 나서 불장에 도래했을 때 이제 25%가 한번 올랐고 또 2%가 또 올랐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막 또 달려들기 시작하겠죠. 그 전부터도 막 달려들기 시작하겠지만 그럼 과연 우리는 이거를 언제쯤 던져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언급을 좀 드렸고 자, 2차 전지의 대표 주자죠. 에코프로.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한두 달 전에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정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죠. 오르다가 이제 내리나 싶더니 또 오르고 또 내리나 싶더니 조정주나 싶더니 또 오르고 또 내리나 싶더니 또 올랐어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지금 고점을 찍고 지금 어느 정도 내려온 상태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네, 당연히 이제 자회사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과연 매도할 시점은 언제인가? 정말 이때만 돼도 여기서부터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권일 거고 이때만 돼도 엄청난 수익권일 건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매니지먼트 해야 될지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까지 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팔고 싶을까요? 다시 이 시점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아니야 이제 여행은 끝났어 이제 내려올 거야 내려왔다가 또 갔다가 또 갈 거야 또 한 번의 사이클이 올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냐 정답은 사실 없다. 본인이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종목도 물론 당연히 마찬가지죠. 뭐 코인을 꼭 투자해야 된다. 이것도 당연히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가격에 투자를 하느냐. 어느 정도의 나의 자산을 불릴 정도의 투자를 하느냐. 이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제 2025년의 자산이 10억이 된다는 것을 매일매일 상기시키고 내가 어떤 현금 흐름과 부업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2025년에는 나만의 어떤 기준 나는 10억 정도가 되면 그냥 깔끔하게 엑시트 해야겠다. 뭐 자산을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좋아 비트코인이 1억 5천만 원 혹은 뭐 2억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나는 그냥 1억 5천만 원 오면 던져야겠다. 그냥 깔끔하게 던져야겠다. 내가 에코프로 BM 지금 투자하는데, 내가 엔비디아 투자하는데, 내가 여기서부터 매집해서 분할 매수를 했는데, 좋아, 나는 그냥 깔끔하게 뭐 500불, 지금 390불 정도 되니까 500불 오면 나는 엑시트 하겠다. 혹은 나의 자산이 지금 나의 자산이 예를 들어 5천만 원인데 나의 자산이 1억 정도 되면 얼마가 걸리든 나의 자산 1억 정도 되면 난 엑시트를 하겠다. 즉 다시 말해 본인만의 기준을 좀 생각을 해서 정답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걸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이거 미치겠네, 계속 오르네, 떨어질 것 같네, 이런 거보다는 본인만의 기준을, 목표를 항상 상기시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후회 없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는 그 부분을 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나 더 가져와 봤는데, 구찌 직영 매장의 70%가 이제 코인 결제를 한다고 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고, 이거는 좀 기사가 좀 됐어요. 22년 8월에 나온 기사고, 계속적으로 뭐 구찌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명품사들, 뭐 루이비통도 마찬가지고,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계속적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받으려고 지금 많이들 하고 있다. 이미 진행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구찌에서 결제 가능한 코인 한번 볼까요? 뭐 당연히 비트 이더 들어가겠죠. 네, 비트 이더 들어가고 뭐 EDXM에 지금 거래 상장이 예정이 된 LTC와 비트코인 캐시 계속적으로 좀 언급이 됩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여기는 또 이제 도지와 시바 이누가 들어가 있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어느 정도 시가총액 2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투자할 때 그 시가총액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고려를 좀 해서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으로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진핑이 아니라 창펑자오. 창펑자오 바이낸스의 수장이죠. 바이낸스 수장이 한번 볼게요. 5월 25일 날의 트윗이고 CCTV가 중국 중앙은행 텔레비전의 어떤 하나의 방송사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로 했을 때 MBC 같은 거죠. MBC, KBS, SBS. 어떻게 또 CCTV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하죠. 네, CCTV는 방금 암호화폐를 방송을 했다. 방송했다. 이제 큰일이다. 중국 여권 커뮤니티가 떠들썩하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보도는 강세장으로 이어졌다. 과거를 말하지 말고 미래를 예측합시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재정적 조언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 중국 시장이 이제 들어온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6월 달을 정말 한번 기다려 볼 필요는 있다. 중국도 지금 경기가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부자들은 계속적으로 또 미래에 대한 투자, 또 중국 부자들도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미래에 대한 그런 CBDC의 세상, 디지털 세상이 오는 걸 알기 때문에 홍콩으로 먼저 테스트를 하는 그것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홍콩 여행을 떠나면서 홍콩 계좌를 개설하러 지금 난리가 나고 있다. 이미 5월 달은 중국 사람들이 홍콩에 가서 계좌를 만드는 달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홍콩 계좌 개설 러쉬가 일어났다. 무조건이죠. 근데 중국 부자, 뭐 중상층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도 경기가 조금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중국 부자들은 또 미래를 예측해서 홍콩에 가서 계좌를 개설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어떤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 더 가져가야 될 인사이트는 좋아. 그럼 6월 1일에 그쵸? 미국의 어떤 디폴트 X 데이트이기도 하고 미국의 어떤 중국의 어떤 시장이 열리는 그런 날이기도 한데 6월 1일 된 폭등 일어나겠네. 6월 1일만 기다리자. 그때 익절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그리고 6월 달에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여유 있게 관망하는 네, 그런 어떤 스탠스로 가져가 주시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자산 순위 좀 보면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8위까지 올라왔고 이제 아마존을 또 나중에 넘어서 갈지 1조 클럽에 올라갈지 이 지금 B에서 T로 넘어갈 수 있을지 정말 또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성장이 있을 수 있는 굉장히 비전 있는 회사라고 생각은 하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올랐으니 비트코인도 지금 13위에 머물러 있지만 또 굉장히 나중에 반감기가 끝났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현물 은 정도의 자리까지는 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지금 주말이고 지금 아직까지 장세가 우리에게는 조금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은 좀 여유 있게 연휴 좀 잘 보내시면서 5월을 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이 방송 봐주는 이 10분 남짓 되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투합시다. 감사합니다.